12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세이가 금요일 발표가 이제 14%로 됐죠. 14%. 금요일 오전에 조금 비가 약하게 내렸습니다. 내려서 근데 경주로의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근데 지난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번 주는 지난주는 영하 뭐 1도, 2도 뭐 이 정도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과천 쪽에는 조금 기온이 좀 쌀쌀하죠. 예, 이런 시내 쪽보다는 조금은 그 산 밑에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좀 그 조교부로 새벽에 가면 조금 쌀쌀한 게 틀림이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이번 주는 지금 이제 뭐 영상으로 좀 계속 올라가 있고 주말이 끝나야 다음 주 월요일쯤 되부터 이제 추워진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여파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난주처럼. 자, 아무튼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살짜리 암말 경주, 거리는 1000m입니다. 좀 포인트는 이제 5번 코스모죠. 코스모.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 때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정말 잘생겼고 주행심사도 여유가 있었고 조교 때도 크게 하자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오피서 커맨딩이랑 같이 동반 스포도 하는데 여력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이제 전개를 조금만 들춰볼까요? 꼭 이 코스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수가 이제 가끔 보면은 앞에 말하고 내 말하고 격차가 벌어지면 요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몰거나 때려서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과정이 좀 부드럽게 가는 것과 내가 몰아서 때려서 어떤 탄력을 최대한 내가지고 가면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가 안 돼요. 한번 탄력이 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갈 때 보면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그 몰로기수처럼 좀 이렇게 가볍게 부드럽게 가야 돼요. 어떤 몸에 손이나 주먹이나 채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기자를 이용해서 기자를 이용해서 가볍게 부드럽게 가면 내가 제어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너무 강하게 가다 보니까 3코너를 선회하면서 제어가 안 돼서 이제 앞에 말들을 바깥으로 돌아 나와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어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힘 소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4코너 직선을 들어서 라스트에서 이제 탄력이 나쁘지 않았죠. 어린 마필 치고 또 중간에 어떤 힘을 쓰고 오는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13초 3이라는 그런 타임은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장추열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한 배나 이런 어떤 전개 과정에서 매끄러운 기수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좋은 탄력을 끌어낼 거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4번 라운드 아리아보다는 제가 봤을 땐 탄력을 더 낼 겁니다. 자, 이 4번 라운더 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마 2마리가 가는데 외곽으로 몰고 가요. 그 2마리 바깥에 있는 마필 한 1마신 반마신 정도 뒤에서 모래를 외곽으로 일로 안 들어가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안 들어가고 이 바깥에서 이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해가지고 좀 그런 전개 때문에 그런지 라스트에서 그냥 꾸역꾸역 힘쓰고 온 것 치고는 많이 뛴 거죠. 기록도 빠르고. 근데 얘는 좀 아직 힘이 조금 덜 차 있는 데다가 부드러움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 라운드 아리아가 또 지난번처럼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세네 포레스트가 네모 프린세스 있죠? 토요일째 출전한 걔랑 똑같은 그런 지금 과정을 걸치고 왔어요.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속된 말로 그냥 대환장 파티에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안쪽에 똑같이 네모 프린스랑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의 말을 이렇게 데리고 가죠. 모래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록을 차지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기록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상당히 경직돼 있고 난폭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칼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안토니오 누구죠? 다비드 기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1번과 4번이 이런 식으로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코스모가 더 유리하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1번과 4번 세네 포레스트와 라운드 아리아가 충돌이 좀 심하게 이루어진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뒤에 오는 마필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에 이제 7번 다프네가 있고요. 멀루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뒷심이 좀 없어요. 아직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려요. 등치는 좋은데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뒤뚱뒤뚱, 예, 뒤뚱뒤뚱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어린 마필다운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 11번 한평타 파이터가 있는데 얘는 보면 조교 때도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행심사도 그렇고 지난번 실전도 그렇고 약간 무리한 전개를 펼쳤어요. 그렇게 신마에게 그런 식의 전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일단 모래 맞히고 뭐 어떤 좀 뭔가 이마필의 장단점을 좀 봐가면서 이렇게 전개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뭐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지 좀 초반에 많이 무리를 했고 라스트에서 좀 무뎌지는 그런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무튼 이 경주는 일단 뭐 코스모를 축으로 해서 앞에 가는 마필 또 걔네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뒤에서 오는 마필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두 번째 경주 1200m입니다. 역시 이제 국내산 육군 마필이고요. 제가 이 경주는 그냥 제목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피 튀기는 경주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자, 이 연령 오픈 경주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살부터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2살부터 뭐 나이가 어땠든 상관없이 와라. 암수, 거세 아무나 와도 좋다. 뭐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00m하고 레이스는 꽉 찼는데, 자, 2번 비크레이지, 10번 노드에이스가 이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BJ 플래시도 있고, 또 누구예요? 썬더 플래시 뭐 이런 마필도 있습니다만은, 자, 지난번 데뷔전 때 이 비크레이지 말씀드렸었죠. 선행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간 힘이 좀 덜 차 있어요. 덩치만 크지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전개는 분명히 라스트에서 좀 걸음이 무뎌질 겁니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선행을 시도하면서 그대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그건 뭐 예측하기 좀 힘들고, 반면 외곽의 10번 노드 에이스는 답이 없어요. 선행 아니면. 왜냐하면 비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고 뛰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장래를 위해서. 근데 이 로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등치는 500kg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지만 리듬감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입상했을 때 한강 매직에게 덜미를 잡힐 때를 되돌아보면 이 한강 매직이라는 마필이 430kg를 왔다 갔다 하는 체형인데 늑발을 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2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빗사이로 막가처럼 막 나와요. 그렇게 힘을 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선행을 간 500kg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덜미를 잡혀요. 그게 뭐냐? 결국 로드에이스의 어떤 그 단점이 그 경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게 최악의 경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로드에이스가 선행을 가고 비크레이지가 뒤에서 붙들고 가준다. 그랬을 때는 둘이 손 붙잡고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되지만 이렇게 가가지고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에 오는 마필 누가 좋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눈에는 안 띕니다. 뭐 굳이 고집을 한다면 뭐 4번 샤인무직 정도인데 뭐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코스나 뭐 외곽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얘도 뭐 체구가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지난번에 1700 뛸 때는 제가 왜 이 마필이 인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은 좀 나머지 마필이 너무 없어요. 뭐 큐피드 원더 뭐 이제 2번 10번 이렇게 가면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1번 4번입니다. 뭐 요 정도인데 나머지 마필은 뭐 전 제 눈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경주 자체는. 그래서 이경주는 좀 만에 하나 이제 2번 10번이 아주 많은 인기를 끌 것 같은데 다분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건너뛰거나 좀 쉬어가거나 그게 그거죠. 쉬어가거나 건너뛰거나 아니면 좀 소액 공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군이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번 비에토입니다. 그런 거 있죠. 아, 저거 정말 빼고 싶은데 매번 1번 게이트야.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오늘도 또 1번 게이트야. 키는 얘가 지고 있어요. 얘가 선행을 감으로 인해서 나머지 어떤 선행을 가야 좀 뛰는 마필들이 좀 불편하게 경주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좀 2선이나 3선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게 관건인데 여기 레드마운틴, 뭐 4번 바람과 함께, 5번 푸른 요정, 그다음에 13번 청산영웅,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11번 태양타고인데 문세영 기수 뭐 취입은 잘하죠. 뭐 최근에 와서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 마필 자체는 마체가 얇고 그래서 최현준 기수가 힘을 많이 안배를 하죠.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1700 뛸 때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방어를 했던가요? 추천했던 마필인데 아무튼 체구가 좀 너무 얇아요. 근데 뭐 여기서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 비슷비슷하죠, 다. 뭐 청산영웅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경주는 좀 조교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훈련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제 2번 킨라이언입니다. 뭐 아마 관계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컨디션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를 좀 이현종 기수에게 이제 좀 마필 좀 타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뭐 의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말을 많이 못 얻어 타는 그런 기수들한테 부탁하는 건 쉽죠. 태워주면 오케이 하는데 만약에 이현종 기수가 좋은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 말은 여태까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 좀 타줘. 저 말은 못하고 내가 좀 상금이나 우승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순위를 들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탈 기회가 있는데 이 마필을 좀 타달라는 거는 그만큼 뭐 관계자들도 이 마필의 어떤 변화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컨디션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승술이 있는 기술을 태우면 뭐 좀 지금까지보다는 더 잘 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뭐냐면 이 마필 자체가 조금 성질이 칼칼해요. 칼칼하면서 조교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썼던 마필이에요. 훈련의 방법을 막 이 훈련 저 훈련 뭐 이렇게 다 훈련을 바꿔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맞아 들었어요. 아무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못 냈는데 자 이번에는 말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막 그동안은 말이 끌거나 뭐 이렇게 까불거나 막 그랬어요. 지멋대로 뭐 뛰거나 지멋대로 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답보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가 않았었는데 자 월요일 날인가요? 그 소속제 5군 마필이에요. 조이 오브 퀸이라는 마필하고 같이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걔보다 월등한 탄력을 낸 건 아니지만 이마필이 그동안 혼자서도 좀 지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뭐 발승도 간결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좀 눈여겨봤던 마필이었었고, 근데 뭐 이현정 기수를 기승시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죠. 뭐 중간에 이 퀸라이언이 뭐 이현정 기수가 한번 타봤다 그러면 그래 뭔가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마필은 이제 12번 비트킨입니다. 비트킨. 근데 조금만 참아서 타면 될 것 같은데 요는 그겁니다. 예. 근데 이 마필도 변화가 뭐냐면 일요일 날은 신마랑 같이 동반을 습볼했을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당연히 상대가 신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비트킨은 4번이나 뛰어봤기 때문에 뭐 저 정도는 뭐 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필도 눈여겨보는 이유가 정말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아주 뭐 성격이 차분해요. 근데 월요일 날 보니까 이 다음 주에 있을 제주도 특별도지사배요.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배라고 좀 줄여서 말할게요. 거기에 국내산 3군 모즈 이벤트, 뭐죠? 위즈모멘트랑 그게 국내산 3군 마필이에요. 거의 등치가 500kg가 넘어가는 마필인데 걔랑 동반 습볼 하는데 뭐 아주 여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법 물고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필의 어떤 그 실전 모습을 보면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약간 채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 면에선 뒤집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시켜주는 전개, 이런 것만 하면 지금 어떤 조교의 성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경주는 좀 배당 쪽으로 좀 공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 6번 더블데이크입니다. 경주하고는 관계없이 이 더블데이크를 지금 몰로기스가 3번을 타봤는데 이 3번 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먹은 목 위에 딱 있고요. 이 무릎으로 몰아요. 기자. 예, 우리 여러분들 태권도 할 때 보면 이렇게 기마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그거 같은 맥락인데 이 기자가 왜 무릎이 말의 앞에 어깨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릎으로 밀어요. 말을. 어깨를 밀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보할 때 경속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반동을 이렇게 착착 받는 거. 이 반동을 받는 이유가 일었을 때 무릎으로 이렇게 어깨를 밀어주는 겁니다. 엉덩이를 들 때. 근데 이제 뭐 경마에서는 그게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그 속보할 때는 이 승마에서는 보면 무릎으로 일어나면서 바짝 일어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무릎이 앞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말의 어깨를 밀어주면서 걸음을 좀 편하게 빠르게 넓혀주는 건데 뭐 경마에서는 이 무릎으로 말을 어깨에 이제 빨리 뛰기 위해서 무릎으로 이 기자입니다. 기자. 어떻게 보면 이 부조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주먹보다 기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뭐 이제 중심을 옮긴다거나 앞으로 밀어낸다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트에서 엎드려라, 무릎을 붙여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속을 붙여서 나오면 말하고 같이 나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요. 스피드를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첫 경주에 말씀드렸지만 두들겨 패거나 몰고 나가면 한번 탄력 붙은 건 제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요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경주는 이제 퀸라이언이냐 비트킨이냐 축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퀸라이언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체중 변동에 따라서 좀 축을 선정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융통성을 좀 가져야 되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5군 안말 경주입니다. 뭐 축이 있는 경주죠. 4번 퍼플 K가 있고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나와가지고 앞에가 이제 진로가 이렇게 막히죠.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오지만 그런 얘가 결국엔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 말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내가 몰고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나갈 수 없지만 조금 이따 나갈게. 그러고 나가면 안 돼요. 막혔으면 어차피 여기선 끝난 거예요. 얘의 어떤 그날의 운은 거기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자선책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그냥 뭐 작전이 선행이야. 근데 내가 진로가 막혔어. 그러니까 또 말이 막 4-5마리가 있는데 그걸 돌아서 나가서 선행을 가? 막 따라붙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차피 가면 가게 냅두고 그 다음에 차선책 아이고 내가 그게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기수의 역량이고 또 어떤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이제 외곽에 트리플 런이 있습니다. 빠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트리플 런 분명히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선행 가면 이마필은 라스트에서 거의 걸음이 무뎌질 겁니다. 지난번은 그 이전에는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게 통했지만 이번에는 뭐 거리도 1200m고 얘가 갖고 있는 리듬이 뭐 거의 안 하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부담 중량의 이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는 모양인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부담 중량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는. 자, 그래서 이제 퍼플 K의 축을 세워놓고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 한강 매직입니다. 아까 이제 그 로드 에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게 늑발하고 로드 에이스를 이겼어요.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가 되니까 어때요? 막 밀고 나와요. 막 밀고 나오는데 그 아마 요즘에 이제 유상한 기수가 이제 400승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좀 서둘름은 없겠죠. 뭐 인터뷰 보니까 뭐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뭐 저 같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어떤 그 뭐 승수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뭘 남겨놓고 있으면 좀 조급하지 않을까요? 저거 하고 싶고 뭐 그럴 겁니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꾸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처럼 그렇게 두 번의 경주처럼 그런 뭐 운이 좋아서 로드에이스를 이겼지만 지난번처럼 그런 식의 어떤 전개는 아닐 거다. 근데 얘가 지금 그 토일장과요 한강 보스 제가 추천드렸던 금아피라고 동반 습보라는데 걔가 500km 나가요. 근데 얘는 한 430km 나가는데 얘가 탄력은 더 좋아요. 거기다 이제 430km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뭐 주폭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작아 보일 텐데 500km짜리를 거의 대등하게 쫓아가니까 거기다 뭐 리듬갑이나 또 금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만 타주면 그 로드에이스 이길 때에 그 이상의 분명히 탄력을 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 다음에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전개만 좀 펼쳐주면 되겠다. 또 하나 마필은 이제 2번 다울킨인데 자주 나오네요. 이현정 기수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다울킨이라는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다운됐는데 그때 정상적일 때 보면 거의 퍼플K하고 맞먹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얘도 이제 역시 이제 컨디션이 올라섰죠. 조금 있으면 나오는 장산 레이저랑 목요일날 같이 동반 스포를 했고 그게 장산 레이저가 500km의 어떤 육박한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주폭을 갖고 있거든요. 순간 탄력은 내죠. 아무리 그래도 리듬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마필하고 대등하게 좀 뛴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 컨디션은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퍼플 K를 축으로 해서 뭐 한강 매직, 뭐 다울킨, 뭐 이 정도로 좀 압축이 가능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4군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추천드렸던 6번 농라인이죠.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데 지난번에 어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드립 놓고 뭐 인기 6위권이었었어요. 그러면 뭐 그때 좀 들어와 주면 좀 좋죠. 근데 이제 어떤 반짝하는 컨디션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마필도 이제 조금 더 변화될 소지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파이어로드인가요? 파이어로드 인기 5위권인데 바닥에서 날라왔어요. 파이어로드가. 근데 그런 마필에게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는 게 조금은 뭐 좀 아쉬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이마필이 예전에 좀 뛴 걸 보니까 결정타가 없더라고요. 근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지금 뭐 예전에 조금 잘 뛰었을 때 몇 개 경주를 보면 뭐 조금 뭔가 싱거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뭐 이번에는 뭐 그때의 컨디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난번 컨디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런 실전에서의 어떤 그 밋밋함? 요런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좋아졌고 뭐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가 그만큼 능력을 끌어냈다면 조금 더 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경주의 포인트는 이제 뒤에서 오는 마필, 거리가 좀 짧아요. 취입하기에는 거리가 좀 짧은데 일단 3번 문학스트롱이 있고 이제 5번 어나더 초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번 어나더 초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첫 경주에 나오는 비크레이죠? 두 번째 경주인가요? 예, 두 번째 경주네요. 두 번째 경주에 나오는 비크레이즈랑 같이 동반 습부를 했는데 뭐 실전이나 훈련이나 어떤 그 주행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하자가 없어요. 정말 하자가 없습니다. 앞말이라 그런가요? 근데 그 비크레이즈에게 탄력이 라츠에서 밀려요. 밀리는데 저를 좀 이마필에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꼭 올라오는데 자세가 너무 좋아요. 올라올 때 자세가 보면. 아직 힘이 좀 덜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공략권에 있지는 않지만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문학스트롱입니다. 지난번에 좀 발주가 매끄럽지가 않았죠. 발주가 매끄럽지 않았는데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이 11초 9예요. 11초 9. 근데 여러분들 아주 순발력이 좋은 마필 스타트 고 해가지고 순발력 좋은 마필이 뭐 불량주로까지 더 해가지고 주로가 가벼웠을 때까지 더 해가지고 12초 초반대요. 뭐 기껏해야 12초 4, 5 뭐 빠르면 그 정도예요. 응? 그 평상시 보면은 12초 뭐 9? 아주 빠른다면 12초 후반대거든요. 평상시 보통의 주로 해서. 대부분 보면 13초 뭐 초반, 13초 1, 2 뭐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200m가 스타트 200m 활용보다 1초가 빨라요. 1초가. 1초를 거리로 환산하면 주폭으로 환산하면 15m고요. 마신으로 환산을 하면 6m예요. 2.4m, 2.4m이기 때문에. 거의 2발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발 반 정도. 1초면, 말로. 그 정도의 탄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이 예를 들어서 13초 5라는 그 초반 활용 타임이 있다면, 얘는 14초, 15초대의 활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5초 차이예요. 1.5초 차이를 마지막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간격이냐, 그게 문제죠. 그 앞에 말하고 내가 가는 그 거리하고 이게 중간에 1.5초의 그 갭이 있느냐, 이제 그거죠.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라스트에서 역전할 수 있는,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되는데 거리가 짧고 빠르면 그게 안 통하죠. 예, 안 통하는데 아무튼 뭐 이번에는 뭐 이철경 기수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보스고 뭐 이런 건 인기마기 때문에 뭐 제쳐두고 이제 9번 문학파이어입니다. 이 9번 문학파이어도 워낙 제가 뻣뻣하기 때문에 잘 추천을 안 드렸는데 이 김하영 기수인가요? 누가 탈 때죠? 한번 제가 추천드렸어요. 워낙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근데도 무너지더라고.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역시 선행 가서 무뎌지고요. 근데 요 정도의 요런 어떤 기온이고 주로의 어떤 그런 여파를 받는다면 지금 컨디션으로는 또 무너질 것 같아요. 아주 좋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1번 네이스 로얄입니다. 이마필은 다른 맥락으로 좀 적극하겠습니다. 뭐냐면 이현정 기수가 이마필을 자꾸 어떤 조금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백스핀을 말씀을 드렸죠. 이현정 기수가 정말 이 명령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막 두들겨 패가면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듣더라. 결국 금화필은 평생 그런 주행을 갖고, 경주마를 좀 생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마필은 하루 말 잘 들었다, 하루 안 들었다, 하루 들었다. 계속 이래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조금만 완벽했으면, 그런 것만 조금 완벽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릴까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지난번에 다시 공략을 했던 6번 롱라인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체중이 느닷없이 불어갖고 나온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죠. 예, 아무튼, 롱라인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장산 레이저가 여기 나오네요. 이마필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메모는 해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띈 걸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얘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몰고 이제 선행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메모를 그렇게 해놨죠. 몰고 선행을 갔는데, 한만식 기수가 또 다른 마필이 나와서 선행을 어떻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벌말대장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거죠. 선행을 가고 있는데, 벌말대장이 나와서 이렇게 선행을 딱 앞에 자리를 막았어. 그러니까 다시 바깥으로 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써놨네요. 예. 근데 역시 이제 힘이 있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다올킨하고 이제 동반 습보를 했는데 순간 탄력은 좋아요. 근데 역시 이제 로드 에이스랑 거의 이렇게 좀 리듬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경주는 이 어서와한테 5번 어서와한테 다 목숨이 달려 있어요. 이제 어서와가 볼까요? 유승환 기수나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그동안 모르지 않았어요. 이마필을.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그쳐서 앞에 붙으려고 하는데 매번 상대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걔를 들고 뛸 수는 없잖아요. 걔가 뛰면은 좀 어디 가서 좀 모래를 피해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워낙 상대들이 앞이 두텁기 때문에 그냥 모래를 고스란히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게 편성의 운이에요. 편성의 중요성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딱 한 마리 빠른 경주에서 황순조 기수가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옆에 가서 딱 붙어요. 모래 하나도 안 맞춰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모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서와가 이경주의 포인트를 키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산 레이저는 아마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어서와가 나오면 비켜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서와가 지난번처럼 여지껏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던 막 밀고 가면 요 주로에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후착이 없어. 지난번에 드림펠라 같은 경우도 왜 못 뛰었는지 이게 참 그동안에 보여준 주행심사나 1200m에서 보여준 걸음을 보면, 김동수 기수가 못한 게 없어요. 나오자마자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 입상은 못하더라도 라스트에서 걸음이 나와야 하잖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못 보여주기 때문에 도대체 이마필의 기준을 어디에다 세워야 되는지 조금 가늠하기 어렵고요. 자, 7번 일보등천 같은 경우도 지금 28주 8회 그냥 방춘식 기수가 모래 안 맞추려고 외곽으로 나가요.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 버틴 정도예요. 근다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더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일보등천이 어서와나 장산레이스나 이런 마필들이 안쪽에 있어서 바깥으로 또 나가느냐? 또 외곽에서 좀 빠른 마필이 뭐 천혜강자 같은 게 나와서 얘 진로 다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마필이 이제 8번 이 세네윈인데 얘도 토요일째 나오는 자꾸 말 이름을 까먹네. 정문 에이스 모양 똑같아요. 예. 같아요. 그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 자꾸 한 발만 쓰고 들어가려고 해요. 주행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막 스피드만 내는데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똑바로 가는 데에서는 집중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뭐 제 느낌에는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조심하셔야 될 마필 그래서 이제 이 6번 바디스타인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양치기 소년이죠. 뭐 제가 지난주에 그 마칼로 파워 같은 경우죠. 한 2번 공략권에도 뭐 못 들어오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마필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조교자도 바꾸고, 조교 훈련 패턴도 바꾸고, 진짜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이마필 생김새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언이설로 막 분명히 뭔가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막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박현우 기수가 말을 아주 가는 대로 편안하게 주행을 시켰어요. 그때 유승환 기수가 3차 올 때 그런 식의 조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마필의 어떤 조교를 뭐 좀 알아챘다? 어떤 게 제일 좋은 효과를 내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유승환 기수인가요? 예, 맞죠. 3차 올 때. 근데 뭐 상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아주 약한 마필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의 조교, 무슨 식의 조교냐면 말이 머리를 좀 내리고 뛰기 때문에 그냥 너 편한 대로 가. 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갈은 걸쳐놓죠. 자갈은 물려놓고 고삐는 덜렁덜렁하게 하면서 꼬꾸라지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몸의 리듬을 살려주기 위해서. 근데 막 빨리 갈 때는 어때면 자갈 꽉 물려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면 머리 빨리 스피드는 날지 몰라도 리듬감은 좀 사실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리듬감이 있는 마필은 명마죠. 그런 것들을 얘의 그런 리듬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삐를 좀 풀어주고 자갈은 뭐 꼬꾸라지 정도 물리고 그러면 그 리듬이 살거든요. 그래서 가는 대로 이렇게 가라는 그런 조교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교를 해서 가장 잘 뛰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런 조교를 박현우 기수가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혼전 레이스에서는 한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하는 제 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7경주입니다. 뭐, 이 경주도 좀 1700m인데, 뚜렷한 충마가 없죠. 뭐, 이터널 메모리, 경부도령, 선행을 지금 피어나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2번 경부도령 같은 경우 뭐라 그랬죠? 선행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선행 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마필은 뭐 데뷔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좀 늦게 입상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입상하는 그 이전에 입상하기 이전에 제가 이마필의 어떤 흠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고쳐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00에서 첫 입상을 하죠. 누구죠? 그때도 이현정 기수였었나요? 장출 기수였 누구죠? 아무튼 입상을 하는데 그 입상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좀 잘못 짚었습니다. 이마필은 물론 이런 게 변화될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잘못 본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좀 가면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빠른 마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편성의 운이 따라줘야 돼요. 나와서 딱 보니까 내가 제일 앞에 있어. 딱 나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선행을 안 가고 붙잡고 뒤로 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 기술로서 이제 뭐가지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나와서 딱 붙들었어요. 그냥 안 가려고 땡겨? 아니죠. 누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그냥 가는 대로 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땡겨서 난 선행 가면 안 돼.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자, 2번 경부도령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외곽에서 3번 피어나다가 딱 나올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700이니까 뭐 바로 50m 전방이잖아. 100m인가? 150m인가요? 예. 그럼 바로 피어나다가 들어오면 딱 잡는다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의적으로 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건 뭐 영어로는 잼이라고 그러죠. 잼에 걸렸다 그러죠. 일본말로 뭐라 그러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자동 힘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난 거고, 지난번에는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제일 앞에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근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막 옆에서 말이 나와. 그냥 저거 자꾸 쳐다보게 되고 불안하고, 쟤는 왜 따라 나오는 거야? 나 힘안 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수 심리야. 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정말 배짱에서 딱 붙들고 너 가려면 가. 그런 기수 좀 드물거든요. 예. 자, 아무튼 이번에는 조금 유리하게 좀 경주를 펼칠 수 있다.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축은 뭐 다른 말로 가려고 지금 계획에 있고, 누구냐 하면 7번 스톰라이더입니다. 손칩이 다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능력은 뭐 얼마나 되는지 더 있는지 뭐 가늠이 안 되지만 아무렇게나 타도 전개상 유리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1700도 뛰어봤고, 거기다 뭐 장추열 기수가 안착했고, 조교도 잘했고, 뭐 다 3박자 다 맞기 때문에 스톰워리어를 축으로 갈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마필은 이제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주행심사부터 4번을 뛰었는데, 뭐 실전 2번, 주행심사 2번인데, 얘가 12초대를 다 끊었어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200m 활용 타임이. 그러니까 이제 2번 뛰어보고, 뭐, 1300, 1400도 안 걸치고 그냥 바로 1700으로 왔어요. 근데, 자, 여기서 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청산강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청산강호를 제가 지난번에 썬파이팅을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제가 웬만해서는 하지 않았던 4마필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그, 호크의 행진곡, 런런런, 이 청산강호,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마필 뭐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원더풀 데블은 뭐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이 썬파이팅에 한번 꽂혀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마필들이 다 불안하다. 런런런도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끌었고 4코너까지 경주가 앞에서 뭉쳐지는 바람에, 무뎌지는 바람에 얘가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 뭐 청산강호는 좀 발이 간결하게 못 쓰더라. 초원의 행진곡은 다 맨날 그만큼 뛰는 말이더라. 그러면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넷 중에 하나는 오겠지. 근데 이제 뭐 5마리까지는 뭐 부르기는 진짜 좀 그렇고, 근데 이 청산강호가 제가 그 당시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좀 간결하지 못한 발성을 갖고 있고 약간은 좀 치우치려는 그런 주행 자세고 자세가 높다. 근데 왜 제가 이 사련이 퍼스트를 말씀드리자 이거 말 비슷해요. 그래서 거리가 길면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해요. 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톰워리어를 축으로 해서 이제 공략이 하는데, 뭐 공부드령 뭐 이런 마필들 믿기 조금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복병만 하나 데려가는데 10번 고스트 빌리지입니다. 역시 이제 550km가 나가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경쾌한데 기본적으로 550km가 나가기 때문에 걸음이 이렇게 뛸 때 보면 빠를 수는 없어요. 빠르진 않아요. 거기다가 걸음까지 빠르면 이거는 진짜 명마죠. 예, 550km 나가면서 걸음까지 빠르다. 거기다 리듬 다 갖고 있는데 걸음까지 빠르다면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마필이죠. 아무튼 뭐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었는데
단지 좀 더 차분하게 타야 되는 이런 경주의 흐름을 알고 좀 차분하게 타면 얘네들 다 라스트에서 무너질 텐데요. 뭐 거기 가서 같이 합류해서 같이 무너져.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만 경주를 펼쳐주면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2000m 국내산 오픈, 농림축산식품부 장간배입니다. 대상 경주고, 지금 미스터 인디가 이제 출전을 안 하면서 12월 4일 토요일까지 조교하다가 이후로 조교가 안 되면서, 안 하면서 9마리가 등록했다가 1마리가 빠지면서 8마리가 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출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박진감은 좀 덜 하겠지만, 내용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그 더비 때 다 같이 뛰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이 1800m와 2000m는 분명히 다릅니다. 200m 거리지만, 다른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히트의감이 월등한 순발력을 앞서서 선행을 갔죠. 위너스는 그 외곽으로 좀 갔고요. 중간에 좀 무빙을 해서 선두권에 조금 일찍 서둘러서 붙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히트의감이 가면서, 밖에서 말이 나오면 나오나 보다 같이 갔어요. 같이 갔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같이 못 가요. 다른 마필드도 같이 갈 생각도 없는 거고, 2000m이기 때문에. 1800m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2000m면은 내가 여기서 힘쓰고 가면 나한테도 힘을 못 쓰는데, 그걸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트의 감이, 조금은 제어를 해서, 그러니까 흐름을 느리게 끌고 간다고요. 흐름을 느리게 끌고 가기 때문에 히트의 감에게 유리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히트의 감을 간다고 치고요. 나머지 마필이 이제 최강게임, 치프인디 이런 마필들 딱 붙겠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위너스맨이 붙을 거고. 얘네 둘이 만약에 히트의 감과 위너스맨이 도망을 간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같은 식의 경주를 펼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뒤에 있는 마필들이 좋아요. 거리가 길기 때문에 분명히 히트의 감은 지난번보다 손에 힘을 주고 갈 겁니다. 조금은. 지난번처럼 다 간다? 다 갔을 때는 2000m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마필이 누구냐? 이 최강게임이, 저는 최강게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치프인디는 제가 말을 좀 아꼈죠. 저는 안 봅니다. 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8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상황이죠.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최강 게임을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11마리 뛰는데 9번째로 출발을 했어요. 1코나 돌 때 9번째예요. 2코나 돌 때도 이제 거의 비슷했고, 근데 2코나에서부터 안쪽에 이제 치프인디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상대를 말하자면 그 앞에 이제 히트감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 치프인디를 넘어서서 가요. 저 백스트레치부터 시작해서 3코나, 4코나까지 그러고 와요. 그리고 이제 4코나를 돌아 시작을 하는데 치프인디가 치고 나오죠. 그 치프인디가 잠깐 앞서 가요. 앞서 가다가 다시 최강 게임이 라스트 골이 날 때 이겨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자고요. 그 치프인디는 사실 무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4코너까지 잘 왔어요. 근데 최강게임은 2코너에서부터 4코너까지 가속이 붙은 게 보여요. 스피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번 1번 게이트에 2000m고 절대 그렇게 탈 일 없고, 또 유승환 기수가 400승하고 더비하고 2마리 토끼를 400승에 그때 했는지, 그게 400승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승도 해야 되겠고, 더비라는 큰 경주기 때문에 거기다 400승도 가까이 와서 좀 승수도 채워야 되겠고,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둘러 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승환 기수 400승 했고 이제 편안하게 타면 돼요. 그냥 뒤에서 딱 붙들고 있으면, 유승환 기수가 그동안 그렇게 탔지 않아요. 최근에 왜 그랬나 봤더니
뭐 엊그저께 인터뷰한 거 보니까 400승 해서 속이 후련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했는 모양이야. 이제 그런 급한 감은 없을 테니까 이 최강 게임인데 결국 치프인디도 그 뒤에 같은 선상에서 얘가 더 빠르거든요. 순발력은 같은 선상에서 오히려 최강 게임보다 더 앞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강 게임은 뒤에 있어도 분명히 얘를 넘어설 그런 탄력을 갖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번 최강 게임을 축으로 해서 뭐 앞에 가는 마필 시티에 감이나 유너스맨 이런 마필들은 당연히 뭐 있어야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치프인들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8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갑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고요. 국내산 4군입니다. 라온비트가 있고요. 금화 슈프림, 만세, 동쪽 글로리, 스타블레이드, 뭐 위너 템플릿, 꽤 많네요. 근데 뭐 라온비트는 이것도 뭐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선행 외곽 모래를 좀 안 맞히게 탔다. 직선에서는 조금 탄력이 생각보다 덜 나왔다. 뭐 이런 적인데 라운파이티어와 같이 동반 습보를 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10번 만세를 축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송재철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타왔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앞이 빠르다고 해서 지난번에 내가 여기 따라가니까 추입이 조금 늦었어. 요만큼만 조금만 따라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라스트에서 그 배에 탄력이 덜 나와요. 그냥 타는 대로 타면 됩니다. 이 경주 흐름이 그래요.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뭐 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전개가 필요하죠. 근데 뭐 그런 게 지금 상대가 세거나 흐름이 빠르거나 그래서 라스트에서 그냥 뭐 조금 늦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능력 다 발휘했어요. 그래서 만세를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일단 뭐 라운비트는 좀 앞에 가려고 하겠죠. 57kg의 부담 중량이 좀 버거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경주에서는 역시 이제 이게 동쪽 글로리입니다. 근데 얘를 보면 11번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현혹을 시켜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조금 무기력해졌다는 아니고 그냥 좀 입상은 못했는데 이제 한번 그 장철 기수가 해봤기 때문에 뭐 저는 작전을 좀 다르게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컨디션을 보면 지금 뭐 지난번부터 컨디션이 좀 완전히 살아나 있거든요. 이거 이전에 제가 거론도 안 했던 그런 마필인 것 같아요. 50kg의 부담 중량이고 그다음에 스타블레이드도 바깥에 얘가 이제 아마 이 라운비트요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3번 게이트에서 얘가 만약에 선을 간다면 스타블레이드가 이제 뭐 무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계속 라운비트 그러면은 만세가 날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카이어트 아델입니다. 카이어트 아델인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구죠? 조상범 기수. 거의 바닥에서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현종 기수가 조금 조교를 해본 것 같은데요. 조교를 좀 해봤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좀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변한 게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서야 되는데, 조금 올라서는 그, 과정이 좀 힘든 건지 아니면 얘가 워낙 뭐 덩치가 커서 좀 둔탁해 보이는 건지 뭐 지난번보다 이렇게 더 좋아졌네?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만세를 이경주 축에서 뭐 동쪽 글로리 또 뭐 라운비트 얘네들은 뭐 기본권에 있어야 되겠죠. 금화풀 슈프림이요? 그냥 이런 건 어떤 뭐 그냥 뭐 사적인 감정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자 금화 슈프림도 뒤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 순발력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때? 백스테이 좀 막 가속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그렇게 가속을 붙여서 간 마필 별로 없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물결처럼 가는데 막 가가지고 딱 선행 3코너 돌기 전에 선행 딱 가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정상 만세가 막 가가지고 넘어서려니까 그 스피드는 안 되는 모양이죠. 금화 스피드 뒤로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기술끼리도 룰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만 이기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물론 이제 뭐 어떤 이마필은 그렇게 타야 좀 더 뛰니까 그냥 무릅쓰고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탈 수는 있지. 자존심이 아니죠. 남의 이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좀 기술끼리도 좀 뭐라 그래요, 좀 얼굴 붉히지 않고 좀 경주를 펼치는 게 좋겠죠. 룰이라는 게, 무언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경주는 만세가 축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예, 글로벌 삭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없네요. 예, 이 경주는. 이 문약 제냐타,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지난번에, 얘도 마찬가지요. 조금 진로가 초반에 진로가 막히면서 하는 수 없이 뒤에 있었던 마필이에요. 뭐, 이 마필은 뭐, 순발력 자체가 그렇게 뭐, 없는 마필이 아닌데, 지난번에 그 뒤에서 막히니까 날라오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꼭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없나요? 이 마필 지금은 앞에만 붙어가던 마필이에요. 뭐 선행 가거나 앞에 가던 마필인데, 지난번 뒤에서 그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또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시키면 된다니까요. 적응을 시키면 되는데, 당장의 어떤 성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은데, 그렇게 그럴 필요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1번 글로벌 삭스입니다. 참 희한한 마필이에요. 이게 1400에서 뛰는 걸 보니까 좀 밋밋해요. 근데 지난번 1700, 1800이요? 1800 그 장철 기수가 계승할 때 보니까 얘도 저쪽 건너편에서 무리를 엄청 긴 구간을 무리하는데 라스트에 또 뛰어요. 장철 기수의 주먹이 좋은 건가요? 뭐 베리벨 생각을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뛰는지 근데 거기다가 얘는 이 조교 때도 그렇고 이 자세가 높아요. 뭐랑 동반 수법했죠? 예, 플라잉 골드 육군 마피라고 했네요. 그래도 자세가 높아요. 높은 뭐 그거는 떠나서 상대가 그냥 뛰는데 자세가 벌써 이만큼은 올라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걔가 플라잉 골드가 최고 작기도 하지만 뭐 얘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58kg의 부담 중량. 아마 이제 바깥에서 누가 나오죠? 선행마가 마이티붐, 스트라이드업 뭐 이런 마필들이 나올까요? 글로벌 삭스가 뭐 선행 갈 정도의 순발력은 아닌데 어떤 단점들을 알면, 자세가 높은 단점을 알고 있으면 아마 문약 제냐타가 선행을 또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거 좀 불안하고요. 별나라 질주는 상대가 좀 약하고. 문제는 이제 이 12번 마이티붐입니다. 1400을 한번 뛰는데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당시에 그 상대들이나 또 기록이나 또 마지막에 어떤 걸음을 보면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1200에서는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이는데 1400에서 뭐 한 번밖에 안 뛰었으니까 뭐 그때하고 좀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뭐 힘이 더 찼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주폭의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7번 헤들매입니다. 역시 이 10조 말이 계속해서 지금 눈에 띄어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강코로도 얘기했었고, 또 누구죠? 누스몰선도 얘기했었고, 뭐 트리플러는 아니지만, 그거 뭐 컨디션 나쁘진 않아요. 선행마니까. 근데 이 헤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저도 이 마필은 잘 그렇게 뭐 조금 이렇게 눈이 안 가는 마필이에요. 뭐 매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 어떤 뭐 좀 흠이 있는 말보다는 저렇게 흠이 없고 컨디션까지 올라서고 타기 편안하고 전개 편안하고 이런 마필들 좀 많이 좀 추천드리기 때문에 일단 뭐 7번 헤들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경주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월 둘째 주 11월 12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끝나면 조금 기온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 조심하십시오. 건강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